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최근 25년 9월에 진행됐었던 ITQ 엑셀 A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화면에 시험 문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실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ITQ는 작업을 하시고 저장부터 하셔야 되겠죠. 답안 전송 방법은 따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답안 작성 요령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보진 않고요. 키포인트들만 작업을 할게요. 모든 작업 시트의 A열 너비는 열너비 1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열 열 머리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A열이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되겠죠. 그 자리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열너비는 1로 쓰시고 엔터키 치시거나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 서식 작성 및 값 계산에서요.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트 1번에서 A열 왼쪽에 있는 모든 셀을 선택하는 이 회색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로 바꿔주시는 거죠. 도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굴림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굴림을 바로 찾으셔도 좋고요. 못 찾겠다 하시면은 직접 쓰시고 엔터키를 치셔도 되겠습니다. 굴림과 굴림체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굴림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하셔서 글자 모양까지 바꿨습니다. 이제 시트를 복제를 할 건데요. 하단에 보시면은 시트 1번이 있죠. 자, 이미 A열 너비도 바꿔놓고 글자 모양도 다 바꿨으니까 시트 1번을 복제를 해서 시트 2번과 3번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하단에 있는 시트 1번을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고 한 번 더 드래그해서 총 3개의 시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시트 1번부터 더블 클릭하시면서 시트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제1작업, 시트 1-2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1-3도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입니다. 4작업 시트는 처음에 만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를 만들 때 함께 생성을 할 거니까요. 자, 이때 제1작업부터 작업하셔야 하니까 반드시 제1작업으로 돌아오시고요. 혹시라도 제3작업에 그냥 데이터를 입력을 하셨다면 나중에 순서를 바꾸고 시트 이름도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한번 저장을 할게요. 파일에 가셔서 저장. 우리 어디에다 저장해야 되나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문서 폴더에 ITQ 폴더에다가 저장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ITQ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임의로 1111 8자리로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빼기 제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키 쳐서 저장을 할게요. 상단 부분에 내 수험 번호와 이름으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할게요. 내용부터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되죠. 자, B의 4셀부터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필드명 쓰시고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문제 번호니까 쓰실 필요 없고 그리고 본문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부터 입력해 볼게요. B의 4셀에 클릭해 놓고 제품 코드, 탭 키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엔터 키를 치면서 아래쪽으로 내용을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탭 키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데요. 소비 전력을 입력하실 때 하나의 셀에서 2줄을 써야 하실 때는 Alt, 엔터 키 누르시고 밑에 있는 줄 내용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요. 무게, 여기는 한 줄로 써 있네요. 또 무게 킬로그램 탭키 눌러서 온라인 쓰고요. Alt, 엔터, 최저가 그리고 탭키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냥 엔터는 다음 칸으로, 다음 밑줄로 그리고 Alt, 엔터는 그 하나의 셀에서 줄바꿈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 코드는 영어와 숫자가 함께 입력이 되어 있네요. KC182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대문자가 나오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 캡스락 누르셔가지고 쭉 대문자로만 입력하시면 편하죠. TC265 ES120 TS320 KC103.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강의를 쭉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또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나중에 그랬을 때 또 수정하는 방법도 좀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잘 안 보여서 좀 글씨를 확대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롭더 그래블 리쿡 REK 젠플 코리아 쿠쿠 CFD 링클 그래피티. 처리 방식은 반복되고 있거든요, 내용이. 그럼 분쇄 건조형 쓰고 엔터키 싱크대 내장형 입력하죠. 분쇄 건조형이 또 한 번 출현을 했습니다. 분자만 쓰고 엔터키 치시면 되죠. 미생물 분해형은 처음 나왔으니까 직접 써주시고요. 분쇄 건조형 나왔으니까 또 분자만 쓰고 엔터. 싱크대 내장형 싱 쓰고 엔터. 미 쓰고 엔터, 미 쓰고 방향키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반복되는 내용은 자동 완성이 되니까 첫 번째 글자만 입력하시고 엔터키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날짜 입력하고 있습니다. 날짜 입력하실 때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샵으로 표시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잘못 입력하신 게 아니라 열의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요. 열의 너비를 넓혀주시면 되죠. 조금 있다가 다 입력하고 한 번에 열 너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1101 네, 소비 전력 화면 좀 옆으로 넘겨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쭉 숫자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제는 쉼표 쓰실 필요 없죠. 그냥 숫자만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무게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직접 마침표로 소수자리 찍어 주셔야 됩니다.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직접 소수자리 다 찍어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천단위 구분기호는 자동으로 붙일 수 있지만 소수자리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 자, 온라인 최저가 쉼표 없이 숫자만 입력을 해볼게요. 숫자가 영자가 한 개 더 들어갔죠? 자, 옆에 해영 구매가랑 대리점은 입력을 할 필요가 없고요. 다시 문제를 좀 줄여서요. 자, 하단 부분에 B의 13셀이겠네요. B의 13셀의 온라인 최저가 평균과 분쇄 건조형 최대 소비 전력 와트 입력하겠습니다. B의 13셀을 클릭해 놓고 온라인 최저가 평균 엔터키 분쇄 건조형 최대 소비 전력 와트 대문자죠. 제가 요거를 대문자로 자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요. 무게가 10kg 이하인 제품 개수는 G열의 13셀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띄어쓰기 잘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제품명 쓰시고요. 키친 슬리핏은 유효성 검사로 입력을 할 거라서 건너뛰셔도 되죠. 그리고 무게 킬로그램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간혹 키친 슬리핏 요 H14셀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 쓰시는 분들 계신데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쭉 진행을 해볼게요. 조건에 있는 것들 쭉 진행을 해보고요. 순서대로 작업을 해보고 또 조건에 지시사항이 없는 것들도 작업을 해주셔야 되죠.
모든 데이터의 서식,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아까 작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렬을 해볼 건데요.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운데 정렬하래요. 그리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진행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전체 내용을 전부 다 블럭을 잡아줍니다. B의 4셀부터 J의 14셀까지.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모든 데이터가 가운데로 오겠죠. 자, 이때 숫자와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으니까요. 550, 이 F5셀부터 H의 12셀까지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나머지는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 참고하라고 했거든요. 자, 소비 전력에 첨단위 쉼표 찍혀 있죠? 온라인 최저가에 쉼표 찍혀 있죠? 자, 그러면 소비 전력 F5셀부터 F12셀까지 블럭 잡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H5셀부터 H12셀까지 블럭 잡아서 위에 표시 형식에 있는 첨단위 구분기호 쉼표 스타일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표시 형식이 회계로 변경이 되면서 쉼표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게는요, 그냥 두셔도 되긴 하는데 일반으로 두지 않고요. 저는 숫자로 바꾼 후에 소수자리가 보이지 않네요. 자, 그러면 바로 밑에 자릿수 늘리는 게 있고 줄이는 게 있어요. 소수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은 자릿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자릿수를 늘려주는 것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소수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가 됩니다. 자, 표시 형식을 제가 숫자로 써준 이유는 그냥 일반으로 했을 때랑요. 제가 이거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으로 해놓으면 이 셀의 오른쪽에 숫자가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숫자나 회계 형식으로 하면 여기에 약간씩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이 표시 형식을 이왕이면 숫자로 하고 소수자리까지 맞춰 주었습니다. 자, 제목 도형 넣어볼 건데요. 위에 1, 2, 3행이 너무 좁네요. 자, 그러면 1, 2, 3행 함께 블럭을 잡으시고 3번과 4번 사이에서 적당히 높이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뭐 정확하게 행 높이를 몇으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작업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도형을 넣기 편할 정도로만 행의 높이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도형은 사다리꼴을 넣을 거고요.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으로 넣고 음식물 처리기 회원가 현황 입력한 후에 글꼴을 굴림의 24포인트 검정색 굵게 노란색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셔서 자, 저는 화면을 좁게 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가보시면 바로 도형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도형 클릭하셔서 사다리꼴 찾아서 기본 도형에 있네요. 사다리꼴 찾아서 클릭만 하시고 직접 그리고 싶은 공간에다가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B열부터요. G행의 중간쯤까지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바로 서식부터 바꿔볼까요? 홈으로 가서 글꼴은 굴림이었고 굴림 바로 쓰겠습니다. 굴림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그리고 굵게도 해줘야 되죠. 굵게 찍어주시고요. 글자 색깔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채우기 색상까지 노란색으로 여기에서 다 작업하시면 됩니다. 굵게 해주고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노랑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색 아까 굵게 찍었습니다. 자,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글자가 정가운데 들어가 있거든요. 맞춤에 세로, 가로 전부 다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넣을게요. 음식물 처리기 회원가 현황.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림자를 안 넣었죠? 오프셋 오른쪽에 그림자 넣어야 됩니다. 도형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은 안에 깜빡거리던 커서가 없어집니다. 도형이 제대로 선택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왕이면 글자가 없는 이런 그 노란색 바탕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위쪽에 쉐이프 형식에 들어가 보시면 도형 효과라는 메뉴가 있네요. 그림자에 가셔서요.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하면 바깥쪽 중에서 오른쪽 게 되겠습니다. 오프셋 오른쪽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도형 바깥쪽에 그림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을 해서요.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리고 원본은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 결제란 만들어야 되는데 원본은 지울 거니까요. 어디에다 만들 거냐면 저는 본문 내용과 겹치지 않는 L의 16셀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데이터와 겹치지 않는 공간이라면 어디에다가 만드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빠르게 작성해 볼게요. 결제 쓰고 탭키 눌러서 MD, 탭키 눌러서 팀장, 탭키 눌러서 본부장. 자, 결제란부터 본부장 밑에 칸까지 총 8개의 셀을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의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가운데 정렬도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결제란 그리고 결제 밑에 2칸만 블럭 잡으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러분들 화면에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결제라는 글자는 세로로 써져 있거든요. 자, 여기 방향이라고 하는 버튼 찾으셔서요. 세로 쓰기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세로 쓰기. 자, 결제 글자는 세로로 써졌습니다. 자, L열부터 제가 내용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L과 M 사이에 열의 너비는 약간 좁혀주고요.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16행부터 내용을 입력했으니까 사인을 해야 하는 17과 18행 사이에 이 선 부분에서는 또 약간 밑으로 당겨서 셀의 높이를 조정을 좀 해줄게요. 자, 결제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결제란 블럭 잡으셔가지고요. 홈 버튼에 보시면은 복사 옆에 화살표가 있어요. 복사 버튼 옆에 화살표 클릭하셔서 그림으로 복사 클릭.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복사가 된 거고요. H1셀에 클릭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이 됐기 때문에 사이즈는 얼마든지 조정을 하실 수 있는데 이왕이면 본문의 열 너비를 조정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원본을 삭제하라고 했으니까 LMNO 열의 머리글을 블럭을 잡으셔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삭제해 줍니다. 자, 높이 조정한 것도 있으니까요. 16, 17행 머리글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해 주시면 원본을 어디에다 만들었었는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결제란까지 작업이 됐고요. 아까 제품명이랑 처리 방식 입력할 때 열 너비가 좀 좁았거든요. 그러면 C와 D열 사이 더블 클릭, D와 E열 사이 더블 클릭하셔서요. 열의 너비를 내용에 맞게끔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좀 넓게 여유 있게 만들어 주셔도 상관없으세요. 이 열의 너비 역시 채점 대상은 아니다. 이런 회원 구매가 이런 데 조금 더 넓혀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색깔 채우는 거 해볼 건데요. 주황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역은 굳이 셀 주소로 확인하실 필요 없이 이 출력 형태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시험 문제는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색으로 나와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 필드 명 부분과 제품명, 무게 부분 컨트롤 키로 블럭 잡으셔서 색깔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품 코드부터 대리점까지 블럭을 잡아주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명 클릭, 무게 클릭해서 이 색상 채우는 통에서요. 표준색이 있는 주황색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다가 제품명이 목록으로 표시가 되게 할 겁니다. H14셀 클릭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요. 제품명 들어갈 부분 클릭하시고 데이터라는 메뉴에 가시면은 유효성 검사 버튼이 있으실 겁니다. 자, 저는 화면이 작지만 여러분들 메뉴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바로 보이실 겁니다.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으로 되어 있는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한 대상은 목록이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C5에서부터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목록의 범위, 원본 부분에 클릭해 놓으시고 C의 5부터 C의 12까지 블럭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유효성 검사 화살표가 뜨죠. 이 중에서 제품명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셀 서식입니다.
H5부터 H12 영역 블럭 잡아주시고요. 셀 서식에서 원 표시할 건데 쉼표도 들어가고 원도 들어가야 되네요. 자, 그러면 H5부터 H12까지 블럭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들어가죠. 밑에서 5번째 메뉴입니다.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가셔서요. 샵, 콤마, 샵샵 0에다가 뒤에 큰 따옴표로 원이라고 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0일 때 0이라고 표시하라 라는 말이 없었지만 이럴 때는 샵, 콤마, 샵샵 샵에다가 원을 넣으셔도 되고 샵, 콤마, 샵샵 0에다가 원을 넣으셔도 둘 다 정답 처리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문제에서 0원일 때는 0원이라고 표시를 하라 라고 하면 반드시 샵, 콤마, 샵샵 0에다가 원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샵, 콤마, 샵샵 샵도 정답으로 처리가 된다. 자, 이름 정의합니다. G5셀부터 G의 12 영역 블럭 잡으시고요. 무게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할게요. 자, G의 5부터 G의 15까지 블럭 잡으시고 왼쪽에 이름 상자에 보니까 G5라고 입력되어 있죠. 클릭하셔서 무게라고 이름 정의하라고 했죠. 무게 쓰고 엔터키. 자, 이제 테두리 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제품 코드가 입력되어 있는 B4셀부터요. J의 14셀까지 전체 블럭 잡으셔서 홈으로 갑니다. 테두리는 우선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화살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중간 부분만 블럭을 잡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해 주시면 테두리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이 부분 병합을 안 했어요. B의 13부터 D의 13까지 3개의 셀 블럭 잡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의 14부터 D의 14 그리고 F의 13부터 14 G의 13부터 I의 13까지 4군데를 블럭을 잡고 한 번에 병합하여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그냥 블럭 잡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 잡죠.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블럭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X 표시 넣어주셔야 되죠. F13, 14셀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 서식 테두리에 가셔서 대각선 2개 클릭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표서식 작성에 관련된 내용은 전부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기 시험지에 보시면 눈금선이 안 보여요. 여기 중간중간에 눈금선이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은 메뉴 중에 보기에 가시면 눈금선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시험 점수에 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면 켜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중간중간에 디스켓 버튼 눌러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 10분에 한 번씩 답안 전송도 해주셔야 갑자기 컴퓨터가 멈췄을 경우에 마우스나 키보드가 안 될 때 자리를 이동해서 작성한 데부터 계속 이어서 시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저장하시고 전송도 해주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바로 함수 문제 풀어볼게요. 회원 구매가 온라인 최저가 곱하기 0.95로 계산을 하고요. 반올림을 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하네요.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라운드 함수를 먼저 써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회원 구매가 답 넣을 부분인 I5셀에 클릭해 놓고요. 등호 쓰고 라운드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라운드 쓰고요. 위에 fx 클릭하면 아이고 제가 괄호를 안 열었네요. 등호 쓰고 라운드 제가 단축키 쓰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괄호까지 여시면은 바로 fx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는 타자가 느리신 분들은 등호 쓰고 RO까지 쓰시면 라운드 함수 나오잖아요. 따닥 더블 클릭하고 fx 누르셔도 되죠. 단축키 쓰실 분들은 컨트롤 A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버라고 하면 계산해야 하는 값이잖아요. 온라인 최저가 곱하기 0.95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최저가 이 KC182라는 제품의 온라인 최저가를 클릭하고
곱하기 별표 0.95 식을 만들어주니까 300200이라는 숫자가 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요. 만약에 32만 4천이라면 이 일십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1000원 단위까지 구하래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건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건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원 단위까지 구하는 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넘 디지트에다가 마이너스 3,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보여주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면 되고요. 채우기 핸들로 끌었을 때 위에 서식 테두리가 따라오거든요. 자, 오른쪽 하단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계산식만 복제가 됩니다. 자, 이때 쉼표 찍어주셔도 되고요. 정렬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함수로 나온 결과는 셀 서식은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자, I열이 좀 좁아서 중간에 값이 큰 게 샵으로 표시가 됐거든요. 옆에 여기 I와 J열의 너비를 좀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점 계산을 해볼게요. 2번입니다. if와 mid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 코드 두 번째 글자가 자, 그럼 만약에 if 제품 코드에 mid 함수 쓰겠죠? mid 함수에서 제품 코드에 있는 글자가 아이고 제가 마우스로 글자를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제품 코드에 있는 글자 중에서 두 번째부터 한 개의 글자가 무엇이면 S이면 그러면 true에다가 수도권이라고 써야 되고요. 나머지가 전부 다 중부권이었으면 false에다가 중부권 쓰고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결과값이 수도권도 있고 중부권도 있고 기타도 있어요. 그러면은 if 함수를 두 번 중첩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 문제 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넣을 부분인 J5셀에 클릭을 해 놓으시고 if 등호 쓰고 if 저는 이번에는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요. 가장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서 함수 인수창을 불러와서 진행하세요. 자,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조건은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S이냐 아니냐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제품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mid 함수를 쓰셔야 되죠. mid 가로 열어요. 그러면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식이 써지고 있습니다. mid에다가 여기 사이 아무 데나요. 딸깍 클릭을 하시면 함수 인수창이 mid 함수로 바뀌었어요. 자,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어디에서? 제품 코드 B의 5에서 스타트 넘버 몇 번째 자리부터요? 두 번째부터 몇 글자가? 한 글자가 두 번째 글자가 이 두 번째 글자 이 알파벳 한 글자가 S이냐 C이냐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B5에 있는 두 번째부터 한 개의 글자가 출력을 했습니다. 다시 if로 돌아가죠. if로 돌아가서 조건을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면 같다면 무엇과 같다면 대문자 S와 같다면 큰 따옴표 넣어 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S이면 뭐라고 했어요? 수도권이래요. 수도권이고 이 조건이 맞으면 true에다 수도권 탭키 눌러서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닌데 중부권일 수도 있고 기타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if 함수 또 들어갑니다. if 가로 열어서 위에 새로운 if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자, 새로운 인수창이 또 들어왔죠? 이번에도 똑같이 또 mid 함수로 괄호 열고 위에 또 mid 함수 들어갑니다. 텍스트는 제품 코드 두 번째부터 한 개의 글자가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if를 클릭을 해주는 거죠. 이게 이번에는 무엇이면요? 대문자 C이면 조건 마무리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중부권이고 S도 아니고 C도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는 기타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거죠. 자, 제가 중부권에 다시 클릭을 한 이유는 기타에 자동으로 큰 따옴표가 붙으라고 한번 중간에 있는 중부권에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가로가 한 개 덜 닫혔었나 봐요. 예 버튼 눌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식을 볼까요?
if 만약에 B5에 있는 중간에 두 번째부터 한 개의 글자가 S이면 수도권이고 아니야 if에 다시 들어가서 B5에 있는 중간에 두 번째부터 한 글자가 C이면 중부권 이것도 아니다 기타 이렇게 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채우기들로 끌어주고요. 역시 이 부분도 테두리가 따라오니까요. 이 채우기 옵션 버튼 클릭하셔서 서식 없이 채우기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헷갈린다 하시면은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고 영상을 반복 재생해서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최저가 평균입니다. 평균이긴 한데 문제를 보니까요. 이번에 또 내림을 하래요. 라운드 다운으로 내림을 해서 100원 단위까지 구하라고 하네요. 자, 라운드 다운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등호 쓰고 라운드 다운. 여기 라운드 다운 있네요. 더블 클릭하고요. 컨트롤 A 눌러서 함수 인수창에 들어갈게요. 구하려고 하는 내림을 하려고 하는 숫자는 평균입니다. 에버리지 함수 들어가겠죠? AVRAG 가로 열어서 위에 만들어진 함수, 에버리지 함수 사이를 아무데나 딸깍 클릭을 해주면 에버리지 함수 인수창으로 또 들어왔거든요.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범위에다가 온라인 최저가의 범위를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자리에서 내림할지 써주러 가야 되거든요. 다시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라운드 다운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평균은 구했는데요. 평균이 72832.5예요. 그런데 소수자리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100원 단위까지만 구하라고 했거든요. 자, 아까 올림할 때랑 똑같습니다. 1의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1, 10의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2, 100의 자리에서는 마이너스 3인데 지금은 1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해야만 100원 단위까지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라고 넘디지트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벌써 나왔고요. 이게 728,300이라고 100원 단위까지 내림이 된 결과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728,300. 여기 원자가 들어갔는데 이건 자동으로 서식이 지정이 된 거라 셀 서식은 채점 대상이 아니다. 그냥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식 확인해 볼까요? 내림을 합니다. 무슨 값을요?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을요. 1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해야 100원 단위까지 보여지니까 마이너스 2라고 자릿수를 만들어준 거죠. 자, 분쇄 건조형 최대 소비 전력입니다. dmax 함수입니다. d로 시작하는 함수들은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dmax, dmin, dsum,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푸실 수 있다면 나머지 dsum이 나오든 daverage가 나오든 전부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등호 쓰고 dsum 컨트롤 A 눌러서 인수창에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 인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내용 전부 다예요. 그런데 이때는 필드명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B4부터 H12까지 잡아주고요.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필드의 제목이거든요. 자, 분쇄 건조형의 최대 소비 전력을 알고 싶다고 했으니까 여기서요. 제가 실수했어요. dmax인데 dsum을 했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호 쓰고 dmax예요. 최대값 구한다고 했으니까 dmax 컨트롤 A. 그런데 어떤 값의 최대값이냐면 분쇄 건조형의 소비 전력 최대값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데이터베이스는 내용 전체다. 계산한 거는 빼야 되죠. B의 4부터 H12까지. 계산을 하려고 하는 수치가 들어가 있는 곳은 최대 소비 전력이라고 했으니까 소비 전력 제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F4셀이요. 조건은 뭐예요? 분쇄 건조형인 것의 최대 소비 전력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인 것.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쓰실 때 꼭 필드명과 함께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ITQ 문제에서는 항상 제일 위에 있는 조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필드명과 밑에 조건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되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조건이 중간에 싱크대 내장형이나 미생물 분해형이 나왔을 때는 다른 곳에 조건을 미리 만들어 놓고 범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같이 블럭을 잡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딱 1000이라는 소비 전력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자, 무게가 10kg 이하인 제품 개수입니다. count if네요. count if, sum if, average if도 같은 함수인 거죠. sum if는 더할 범위까지 잡아주셔야 되고 average if도 그 조건 범위와 계산할 범위를 잡아주시긴 해야 되는데 count if가 제일 간단하긴 해요. 작업을 해볼게요. 자, 등호 쓰시고 count if, 컨트롤 A. 자, 첫 번째 인수는 범위죠. 조건의 범위. 조건이 뭡니까? 무게가 10kg 이하인 게 조건이잖아요. 무게를 범위를 잡죠. 제목은 잡지 않습니다. 그 다음 칸에 조건이 10 이하라고 했거든요. 10kg 이하. 이하인 것은 작거나 같다. 10보다. 이게 끝입니다. 무게 범위 중에서 10보다 작은 것, 10 이하인 것만 카운트 하겠다. 아까 범위 잡았을 때요. 왜 자동으로 이름이 무게라고 뜨죠? 셀 주소로 안 뜨고. 아까 앞에 문제에서요. 우리가 이름 정의를 무게로 해놨기 때문에 무게라는 이름으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문제에 보시면은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ND 연산자 이용해서 개자도 넣어야 되네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위에 수식 입력줄 맨 뒤에 클릭하셔서 AND 연산자 쓰시고 큰 따옴표 개 쓰고 큰 따옴표 쓰고 엔터키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자, 이 AND 연산자는 Shift 키와 숫자 7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VLOOKUP 함수 중에서는 마지막 VLOOKUP 함수인데요. 이거 원리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푸실 수 있고 100% 출제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출제되고 있는 함수입니다. 등호 쓰고 VLOOKUP 그리고 컨트롤 A. 찾는 값은 무조건 똑같아요. 우리가 유효성 검사해준 AH14셀. ITQ 시험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테이블 어레이는 어떻게 잡으시면 편하냐면 우리가 제품명을 찾아서 무게를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본문에서요. 요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범위부터 범위까지 잡으시면 돼요. 그 얘기는 제품명부터 무게까지 잡으면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요? 제품명에서 무게까지. 지금 같은 경우는 C의 4에서 G의 12까지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품명에서 무게까지 색칠해놨던 제품명에서 무게까지를 테이블 어레이 범위로 잡아준다. 자, 그 다음 출력하고 싶은 게 무게잖아요. 무게는 방금 잡은 범위 중에 몇 번째 열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네요. 컬럼 인덱스 넘버 열 번호는 5번이다. 자, 마지막 랭지 룩업은 항상 0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명과 본문에 있는 제품명이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할 때만 무게가 출력이 될 거니까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false를 대신해서 숫자 0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요. 각 제품명을 유효성 검사로 이 버튼으로 바꿀 때마다 무게가 자동으로 변경되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함수의 7번 문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무게가 1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파랗고 굵게 하겠습니다.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요. B의 5셀부터 J의 12셀까지 필드명 빼고 본문 부분만 함수 계산 한 곳까지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홈의 조건부 서식이죠. 홈의 조건부 서식 찾으셔서 클릭하시고 새 규칙 클릭하고 수식을 사용을 한다. 자, 이제 수식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수식이 뭐냐면요. 무게가 10 이상인 게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무게의 첫 번째 셀인 G의 5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G5셀에 달러 표시가 붙잖아요. 이때 F4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좀 줄여서 G5셀을 클릭을 하고 F4번을 한 번, 두 번 눌러주면요. G열에만 고정이 되고 O행은 고정이 되지 않죠. 왜 이러냐면 무게가 만약에 달러 표시가 두 군데 다 있었다면 G5셀만 이게 10이 넘는지 안 넘는지 비교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모든 무게들이 10 이상이면 색깔을 칠하겠다는 거니까 G의 5셀도 비교해 봐야 되고 G의 6셀도 10 이상인지 비교하고 G의 7셀도 10 이상인지 비교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 계산식을 G열은 고정을 하되 O행은 고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혼합 참조죠. 혼합 참조로 해주시면 결국에는 G의 5부터 G의 12까지를 10 이상인지 아닌지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F4번 두 번 눌러주시면요. 열에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자, 10 이상이란 조건까지 마무리하셔야 되죠. 이상은 크거나 같다 10. 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상이고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하고요. 초가다 크기만 하고 미만이다 작기만 합니다. 다른 것은 서로 괄호가 마주보면 다르다, 아니다 라는 식이 되는 거죠. 자, 수식을 만들었으니까요. 서식에 가셔서 글자 색깔이 표준색의 파랑, 굵게 선택하고 확인해 주시면 해당하는 결과값에만 색깔이 칠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제2작업 목표값 찾기와 필터도 작업을 해볼 텐데요. 1작업에 있는 제1작업 시트에 있는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자, 제1작업에 있는 B4셀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제2작업 시트에 B2셀에 클릭해서 컨트롤 V 합니다. 자, 열너비 좁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좀 넓혀주시면 되는 거죠. 열 머리글에서요. 목표값 찾기를 해볼 건데요. 목표값 찾기를 하실 때에는 우선 계산부터 하셔야 돼요. 요거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B의 11부터 G의 11셀을 병합하고, 자, B의 11부터 순서대로 가볼게요. B의 11부터 G의 11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요거죠.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분쇄 건조형 제품 무게 킬로그램 평균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H11셀에다가 D 에버리지 함수로 분쇄 건조형 제품 무게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등호 쓰고요. D 에버리지. 방금 우리 함수에서 D 맥스 공부했잖아요. 똑같습니다. D 에버리지. 자, 제가 DAV만 썼더니 함수 이름이 나왔습니다. 따닥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A.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내용 전부 다였어요. 필드는 계산하려고 하는 열의 이름이었죠. 무게 평균 구한다고 했으니까요. 무게 G의 2셀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조건은 뭡니까? 분쇄 건조형 제품의 평균 구한다. 분쇄 건조형인 게 조건이잖아요.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인 것. 전체 범위 잡죠. 계산하고 싶은 무게 필드 클릭했죠. 조건은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인 것.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결과가 11.233333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목표값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목표값이요. 지금 11.233333 나왔는데 얘는요. 이게 평균이 10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분쇄 건조형 제품 무게 평균이 10이 되려면 키친 슬립핏의 무게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겠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구하신 H11셀에 클릭을 해놓고요. 목표값 찾기 합니다.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있는 목표값 찾기 클릭. 수식셀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게 얼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찾는 값은 10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10이 되려면 키친 슬립핏의 무게. 키친 슬립핏의 무게 어디 있나요? 키친 슬립핏의 무게. G의 3셀이네요. G의 3셀을 마우스로 딸깍 클릭. H11에 있는 11.2333이 10이 되려면 키친 슬립핏의 무게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순서대로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10이 되려면 키친 슬립핏의 무게는 3.9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요거 빼먹었네요. 테두리를 안 넣었습니다. 테두리는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넣어주시면 되냐면
B의 11셀부터 H 11셀까지 블럭 잡으셔서 그냥 간단하게 모든 테두리 한번 넣어주시면 돼요. 굳이 굵은 테두리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테두리 넣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든 테두리만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급 필터 하겠습니다.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이 아니면서 자,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까지 같이 복사해 가지고요. 조건 범위가 B의 14셀이거든요. 여기다 붙여넣기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처리 방식이 분쇄 건조형인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에서는 분쇄 건조형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분쇄 건조형 앞에다가 괄호를 서로 마주보게 해주면 이게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분쇄 건조형이 아니다. 자, 그 다음 온라인 최저가가 80만 원 이하인 게 또 필요합니다. 온라인 최저가 필드명 H2셀만 클릭해서 컨트롤 C, C의 14셀에 컨트롤 V. 조건 두 개가 왔는데요. 여기에서 조건이 분쇄 건조형이 아니면서 AND인 거죠. 이것도 분쇄 건조형도 아니어야 되고 온라인 최저가도 80이 안 되어야 된다. 80 이하여야 된다. AND 조건이기 때문에 AND 조건 쓰실 때는 바로 옆에다가 C의 15셀에다가 80만 원 미만 이하라는 것. 이하는 작거나 같은 거죠. 80만. 요거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니거나 라고 했다면 이게 여기로 갔겠죠. 근데 아니면서라고 했으니까 옆으로 간 겁니다. 자, 고급 필터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목표값 찾기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요. B의 2셀부터 H 10셀까지 원본 부분만 블럭을 잡으시고요. 데이터의 고급으로 갑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하겠죠. 조건 범위는 방금 만들어주신 B의 14에서 C의 15까지. 복사 위치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B의 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시오. B의 18셀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목록 범위는 여기고요. 이게 목록 범위. 조건 범위는 여기죠. 복사 위치가 요게 B의 18셀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결과는 두 개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또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걸 안 했습니다. 다 출력하는 게 아니고 제품명, 등록일, 소비 전력, 온라인 최저가 데이터만 출력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다 출력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워야죠. 어떻게 지우죠? 18행과 19행, 20행을 앞에 행 머리글에서 블럭을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로 삭제해버립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다 보면 이런 일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필요한 필드, 제품명, 등록일, 소비 전력, 온라인 최저가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필드명 중에서요. 제품명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등록일,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소비 전력,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온라인 최저가 클릭해서 컨트롤 C. 이걸 어디에다 붙여넣어요? 복사 위치인 B의 14셀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해볼게요. 데이터 고급 필터 들어가기 전에 목표값 찾은 건 빼고 본문만 블럭을 잡습니다. 데이터에 고급에 들어가죠. 목록 범위 잡혀 있어요. 다른 장소에 복사하죠. 조건 범위도 잡혀 있네요. 복사 위치를요. 아까는 B의 18셀만 찍었다면 이번에는 B의 18부터 E의 18까지 같이 잡아줍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필드명의 결과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정렬 및 부분합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1작업 시트의 내용도 복사해서 사용하셔야 되죠. 제1작업 시트에 가셔서요. 컨트롤 C. 범위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컨트롤 C만 한 거고요. 범위 풀려져 있으시면 B4부터 H12셀까지만 블럭 잡고 컨트롤 C. 제3작업에 B의 2셀에다가 컨트롤 V. 자, 열너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당히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니까 딱 봐도 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싱크대, 분쇄, 미생물,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품명의 개수와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을 부분합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 방식의 필드명 D의 2셀을 클릭을 해 놓으시고요. 정렬을 할 건데 가나다 순으로 정렬할 건지 아니면 뒤집어서 정렬을 할 건지. 자,
보니까요, 시옷 싱크대가 먼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볼게요. 히읗부터 기역순으로 거꾸로, 가나다 순이 아닌 거꾸로 정렬하는 것. 그랬더니 처리 방식이 싱크대 분쇄 건조형 미생물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바로 부분합에 들어가시면 되죠. 데이터 메뉴에 계속해서 오른쪽 끝에 부분합 메뉴 있으실 겁니다. 클릭하셔서요. 그룹할 항목은 무조건 방금 정렬해 준 거. 방금 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으니까 그룹할 항목은 처리 방식이 되고요. 제품명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요. 함수는 개수다. 누구의? 제품명의. 한 개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은 체크를 없애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부분합 들어가셔서 처리 방식 그룹할 항목 그대로 두시고요.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평균. 계산 항목은 제품명 아까 체크했던 거 빼고 온라인 최저가 체크.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 꼭 작업하셔야 되는 것.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만약에 이걸 체크를 하고 하시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모두 제거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자, 보시면은 싱크대 내장형 평균이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개수가 나와 있고 근데 정확하게는요. 이거는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뜨는 거고 온라인 최저가의 평균과 제품명의 개수가 부분합으로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개요 지워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룹 해제에 가보시면은요. 그룹 해제의 하단에 있는 버튼 클릭하시면 개요 지우기가 있습니다. 자, 저는 화면이 작아서 화살표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룹 해제 밑에 화살표 누르셔서 개요 지우기 클릭을 해주시면 개요 지우기까지, 윤곽 지우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차트 작업을 해볼 건데요. 차트의 문제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드셔야 되고 제1작업에 있는 시트 내용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작업하실 때 내용은요. 직접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가로축에 키친 슬리핏 스마트 블레드 맞나요? 그리고 쭉 제품 이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열은 무게와 온라인 최저가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작업에 가셔서 우선 제품명을 선택을 하시는데 필드명부터 잡으셔야 돼요. 제품명부터 키친 슬리핏 들어가죠. 싱크 SM은 없네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스마트 블레드, 이럽더 그래블, 리쿡 REK 그리고 젠플 코리아 없네요. 쿠쿠 CFD, 링클 그래비티 선택을 해주시고 이 내용에 똑같이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무게 블럭 잡아줍니다. 똑같이 온라인 최저가 범위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삽입에 차트를 넣어주는데요. 차트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었어요. 자, 차트 중에서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이 있는 세로 막대형 중에 2차원 세로 막대형 중에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차트를 이동시키셔야 됩니다.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상단에 보시면 차트 디자인 중에 차트 이동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 시트의 차트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 제4작업으로 움직인 이동이 된 차트에 하단 부분에 시트의 순서를 먼저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제4작업 시트가 제일 앞에 있거든요. 이거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제1, 2, 3, 4작업 순서대로 시트를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벌써 위치를 잡는 3번 문제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으로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바로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네요. 빠른 레이아웃은 3번이고요. 그리고 스타일 첫 번째 거 1번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트의 영역 서식은 굴림의 11포인트, 채우기 효과는 질감, 분홍 박엽지, 그리고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면 차트 제목의 오른쪽에 빈 공간, 마우스 갖다 놓으니까 차트 영역이라고 뜨죠. 한번 선택해 놓으시고 홈에 가셔서요. 글자 모양이 굴림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질감 분홍 박엽지로 채우셔야 되잖아요. 위쪽에 메뉴 중에 차트에 서식 메뉴로 가셔서요. 질감을 채울 건데 채우기에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 도형 채우기입니다. 거기에 질감 중에서 분홍 박엽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림 영역이라고 하면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에 마우스를 가지고 갔을 때 그림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 클릭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 흰색 배경 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작업을 하셔야 차트 제목이 다시 변경이 되지 않겠습니다. 차트의 영역 서식을 먼저 하셨으면 그 다음에 순서대로 6번 차트 제목은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배경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테두리 넣으시면 됩니다.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하죠. 그리고 홈으로 가셔서 차트 제목은 굴림의 굵게 버튼 눌러주시고 크기는 2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설정하시는 거죠. 굴림 20포인트 굵게 그리고 배경색 흰색으로 채워야 되네요. 흰색으로 그냥 단색으로 채우실 때는 여기에 있는 도형 채우기로 흰색 선택하셔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흰색을 채우고 나면 테두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테두리는 서식으로 가야 되겠죠. 서식에 가셔서 윤곽선은 그냥 검정색으로 테두리 넣으실 때요. 도형의 윤곽선인 거지 텍스트의 윤곽선에 가시면 안 됩니다. 간혹 시험 보실 때 도형의 채우기와 텍스트 채우기, 도형의 윤곽선과 글자의 윤곽선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형 윤곽선에 그냥 자동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트 제목 블럭 잡으셔가지고 출력 형태에 있는 제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해형 음식물 처리기. 네. 제목까지 됐고요. 이제 서식해 볼게요. 온라인 최저가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열의 표식은요. 세모의 크기 10으로 그리고 레이블 값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 18.5 여기 레이블 값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최저가 주황색 계열인 이 막대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자, 온라인 최저가의 묶은 세로 막대형의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보조축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 자, 그러면 꺾은 선으로 바뀌었죠. 이 꺾은 선의 선을요,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는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에 있는 채우기 및 선 메뉴를 클릭하시면 표식이라는 메뉴가 뜨는데요. 이 표식 메뉴에서 표식 옵션 순서대로 잘 따라가셔야 되죠.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에 표식 옵션이 기본 제공에 체크하셔서요. 아까 종류가 세모였네요. 세모 모양의 크기는 1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네. 자, 그러면 꺾은 선의 표시까지 작업이 되었고요. 레이블 값 표시할게요. 그리고 눈금선 파선으로 바꾸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18.5라는 레이블 값 표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스마트 블레드의 무게 계열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블레드의 무게에 해당하는 파란색 세로 막대형 막대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러면은 모든 무게 계열이 다 선택이 되니까 한 번 더 스마트 블레드 계열을 선택을 하셔서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해 주시면 위쪽에 레이블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눈금선을 파선으로 바꾸셔야 되죠. 자, 눈금선 정확하게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눈금선 서식에 들어가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계열 표식 바꿀 때처럼 주눈금선 서식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때 선의 종류를 대시 종류죠. 파선으로 잘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시 종류를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선택한다. 자, 눈금선 바꿨고요. 축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축은요. 0에서부터 20까지 2단위로 가는 거 맞는데 제 거는 여기 결과가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표시 형식을 바꿔주셔야 돼요. 숫자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한번 축 서식으로 메뉴가 바뀌고요. 끝에 있는 축 옵션에 가셔서 표시 형식을 무엇으로 사용자 지정이 아닌
회계로 바꿔주시고요. 기호는 없음으로 해주시게 되면 0의 자리가 빼기 모양으로 하이픈 모양으로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축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른쪽 축은 0원에서부터 120만 원까지인데 단위가 30만씩 증가를 하고 있네요. 30만 원씩. 그런데 여기에서는 20만 원씩 증가를 하고 있죠. 이번에도 숫자를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요. 이번에는 축 옵션입니다. 축 옵션에 기본 단위가 20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얼마? 30만으로 변경하시고 엔터키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변경할 게 없습니다. 자, 법내명 변경할게요. 법내명은요, 한 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두 줄에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맨 처음에 제1작업에서 입력하실 때 Alt 엔터 쳐서 그렇거든요. 자, 법내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에 가시고요. 변경해야 하는 온라인 최저가만 클릭 한번 하고 편집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돼요. 온라인 띄어쓰기 최저가. 등호도 안 쓰셔도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법내가 출력 형태와 똑같이 한 줄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도형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도형이죠. 최대 무게.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시고 내용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서요.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주황색 동그라미를 드래그를 하셔서 적당한 위치로 말풍선의 꼬리 부분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에 가셔서요. 채우기는 흰색으로 그냥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안에 글씨 써야 되겠네요. 최대 무게라고 썼는데 글자의 색깔이 도형에 넣으면 기본적으로 흰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형을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홈의 글자 색상 검정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요. 굴림의 모든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라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자도 똑같이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선택을 해놓고요.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두 개 다 눌러주셔야 되죠. 자, 맞춤에 가셔서 세로, 가로 둘 다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테두리는 따로 제가 손대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도형의 모양과 글자 입력을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 또 다른 부분이 없는지 눈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시사항대로 다 작업을 하셨다면 크게 점수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도형 서식은 꺼주시고 마지막에도 반드시 저장하고 전송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1작업, 그리고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순서대로 시트 모드가 작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25년 9월 A 유형의 엑셀 ITQ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꼭 함께 실습을 해보셔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